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약 5% 가까이 하락했는데 금리가 반대로 살짝 상승하면서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됐죠. 따라서 주식 지수는 올라갔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는, 테슬라도 조정을 받고 엔비디아도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큰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선거의 결과로 이제 방향이 쏠리는데 어제 보니까 재밌는 게 서로 동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더라. 그렇게 보면 동률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각 지역의 하원들이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럼 투표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샤이 트럼프 표가 나오느냐. 저는 이제 선거를 2번 치렀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는 없다. 오히려 라틴계 남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들의 숨은 표가 해리스에 쏠리면 이기는 것이고 라틴계 남자들의 모든 표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해리스가 뭔가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뭔가를 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욕을 하든 하는데 해리스는 뭘 하겠다는 건가? 이게 좀 약한 모습. 뭔가 슬로건 3개 정도는 뭔가를 표현했네. 이민자라든지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이든의 정부 중에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하고 이건 내가 고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좀 단점인 모습이 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 과연 라틴과 흑인의 특히 남성들의 표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이 1, 2% 싸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아주 5대5 다음에 4.95대 5.5, 5.05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로 배팅을 할 때 이럴 때 해리스에 배팅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테슬라, 엔비디아도 하루 쉬어가는 하루였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확 치고 올라왔죠. 네, 캐즘이 좀 사라지는 모습, 테슬라의 반등, 테슬라의 미래 전망, LG엔솔이 IR을 했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 캐즘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치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뚝심이죠. 뚝심. 하루로 끝날 것이냐, 지속적으로 뚝심을 발휘해 줄 것이냐.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초병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4680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했죠. 네, TCC, 스틸, 동원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 추천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LG엔솔이라든지 LNF, 바닥에 있는 에코프로 BM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방사는 이제 살짝 맛이 가지 않을까. 중동이 좀 슬로우 다운 해지는 그런 모습.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모습이 참전을 할 것이냐.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바이오는 여전히 누가 이기던 중립적인 모습에서 수위가 전망이 되고 하지만 바이오도 이제 고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시장 초에는 오르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고평가에 대한 그런 조정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원전주가 엄청 많이 올라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것들은 19% 이상씩 올라왔는데 원전주, 재건주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어제 즐거운 소식은 삼성전자가 조건부지만 8단에 대해서 이제 콜을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대만 뉴스에서 나왔는데 저는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조건부가 뭔지는 모르지만 수율이 좀 안 좋은데 수율을 잡는다는 가정을 두고 제가 봐서 허락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경에 IR을 하는데 이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면들이 든다면 오늘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 하지만 어제 한 4% 정도 가다가 마지막에 좀 매도가 또 나오면서 3.8 정도로 8% 정도로 빠졌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30 며칠 만에 플러스 100억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삼성 이 두 가지의 뚝심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0.79, 나스닥은 플러스 0.45, S&P 500은 플러스 0.37, 어제 상해는 0.68, 항생은 0.4, 니케는 1.82. 네, 니케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이 이시바 정권이 좀 흔들렸는데도 올라가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뭐의 약세? 엔화의 약세가 시장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매그니피션트 7개 중에서 5개가 회사 실적을 발표한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데이터를 출시하는데 30일 수요일 오늘 저녁에 GDP 속보치, 내일은 뭐냐 PC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과 물가지수. 네, 다음에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일자리 보고서가 연이어 발표가 되죠. 네. 다음 주에는 또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면서 시장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데 일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동률이거나 한 표 차이나 2표 차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좀 트럼프에 배팅하는 게 일반적인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해리스에 배팅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뭐 큰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애플이 소프트웨어 iOS 18.1을 내놓을 가능성이죠. 이제 그동안 예고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용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한다. 이날 애플 시리를 통한 음성 AI 서비스를 챗 GPT만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새 운영체제인 iOS 18.1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는 AI가 선별한 가장 중요한 수준의 알림을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정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식사 약속이나 탑스권 알림 등 AI가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 수백 통의 메일을 잘 요약 정리하거나 또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오늘 애플이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재무부 4분기 차익급 5,460억 달러 예상. 미국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을 했다. 그래서 살짝 올라 한 3bp씩 정도 올랐네요. 10년물 국채 금리 4.29%를 돌파했다. 미국 10월 댈러스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0, 30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이지만 올라오는 모습. 미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트럼프에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바 참표로 엔화가 3개월 내 최저다. 국제 유가가 브렌트가 마이너스 6%까지 빠질 정도로 컸죠. 오늘 또 상당히 안 좋은 건 테슬라 임원들이 3억 달러 규모의 매각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원전주가 좋은 것은 오가나와 원전 2호기 재가동, 시네마 원전 2호기도 재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에너지 부족 현상의 원전이 다시 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라서 올 원전주의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엔텍, 서전기전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제 이제 뭐 서전기전 많이 오르고 우진엔텍은 좀 슬로우했는데 오늘은 좀 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뉴스케일 파워 19.5%나 상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104.139, 0.01, 104를 넘어선 후에 빠지지 않는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화는 오늘 새벽 2시에 끝났는데 1383.24. 원화 강세 이야기는 뒤에서, 약세 이야기는 뒤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I 마이너스 5.52, 67.82달러까지 WTI가 빠진 하루. 네, 금리 2년짜리는 4.135, 10년짜리는 4.271, 3.9bp, 3.7bp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2년짜리, 5년짜리가 입찰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주요 기업 주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 마이너스 2.13, 엔비디아 마이너스 0.69, 애플은 0.8 상승이 끝난대요. ARM은 4.45. 애플이 잘 팔리면 ARM 잘 팔리죠. 애플의 모든 설계도, 저전력 설계도는 ARM이 만든다. AMD도 2.32, 울타비트 1.76, 캐터필라 1.2,
일라이밀리 플러스 0.38,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43. 오늘 반도체들이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TSMC도 하락을 했네요. 마이너스 3.76. 네, 비트코인은 2.6% 상승하며 69,592, 거의 7만 달러. 네, 우리 트럼프 아저씨의 승리를 예감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이제 주가의 조정을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에게도 큰 주가 조정을 가져왔는데, 이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원달러가 또 흔들리면서 약세, 아까 1380원대까지 올라와서 1400원대를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원달러 전망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추가 상승 리스크로 달러원 환율이 다시 1,400원을 재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리스크와 미 연준의 피크업 기대감이 약화되고, 엔화 및 위안화가 동반 약세로 돌아서고, 중동 불황에 따른 유가가 불안하고, 국내 3분기 GDP에 쇼크가 나타나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원화 약세 심리를 부추기는 재료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약세 요인들. 일단 단계적으로 원달러는 1,400원을 재돌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유가와 미국 대선 결과가 1,400원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할 거로 보여집니다. 유가 추가로 급등하거나 트럼프 재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관세를 현실적으로 때릴 가능성, 이럴 때는 원화 약세 심리를 크게 자극할 공산이 높아 보이죠. 다만 1,400원 안착을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만 올랐다면 문제가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처럼 국내용 신용 이벤트 등으로 달러 원 환율이 급등한 것이 아닌 달러 강세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물론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 다 약세인데 우리나라만 강세인 것도 문제죠. 일본도 약세, 중국도 약세, 한국도 약세, 모든 기본적인 통화들이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의 수준의 차이이지 1,400원을 때리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국의 경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약세로 유도하는 일부 비달러 통화가치 흐름에 원화가치도 동조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1,400원대 진입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달러 상승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미 상당 규모 이탈한 상황이고 이미 돈 나갈 돈은 다 빠져나간 거죠. WGBI에 우리가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오히려 돈이 들어올 기대감도 있는 거죠. 원화 추가 약세가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추가 이탈로 이어질 공사는 낮아 보인다.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오히려 원화 약세가 국내 투자가들의 해외 투자 여기를 다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연기금 같은 거죠. 이게 원화 약세가 되면서 돈을 밖으로 빼낼 외해에 투자할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다. 네. 물론 유가 급등 혹은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는 1,450원 수준을 돌파하는 환율 흐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경기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나 또한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커 보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것 없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엔, 달러 위안 다 약세의 모습을 보이죠. 네, 멕시코 페소도 약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만 약세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이미 꺾인 모습이 나타나죠. 네, 원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는 이제 1,400원까지 갈 확률이 넘다. 네, 1,450원까지도 대입을 하는데 우리만 오르지 않고 동시에 같이 오른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원화 약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관세와 WTI 가격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남아있지만 우리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강세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큰 크레딧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수출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2차 전지는 사야 하는가. 어제 팍 치고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기분 나빴던 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가 중에서 2차 전지는 물려있는 분만 가지고 있지 2차 전지를 바닥이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았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치고 올라오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왜 그러냐, 그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2차 전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혜가 거의 없는 그러한 모습, 포모가 좀 있었는데, 따라서 2차 전지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를 사야 하는가, 이 주제를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살만한가, 믿을만한가, 향후 투자 포인트를 당장의 실적보다는 정책 변화, 규제라든지 보조금, 금리에 의한 2025년 회복 여부에 맞춰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아주 V자 반등으로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2차 전지 내에서 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거죠. 지금은 너무 바닥이고 캐즘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과연 2차 전지 주가를 위로 올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유럽을 들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EV 순수 전기차 성장률을 20% 전후로 보고 있다. 2024년 6%인데 이러한 회복을 예상해서 2차 전지 섹터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을 들고 있는데, 유럽은 2025년 차량 CO2 배출 허용량 마이너스 20% 감축과 함께 노컬 OEM, 폭스바겐 등을 위한 직간접 지원책, 전기료를 인하해 주거나 구매 보조금 등이 논의되고 있어서 2025년 XEV 기준율로 볼륨 성장률이 25% 내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CO2 규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내연기관 차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의 전기차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독일의 보조금을 빼버렸는데 보조금 지원이 다시 있을 것이다. 전기료를 인하해 주다든지 구매 보조금을 둔다든지, 영국이 ZEV 도입을 먼저 실행을 했는데 보조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ZEV를 실행했는데, ZEV는 뭐냐? 영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의 무공해 차량, 제로 에미션 비클, ZEV 생산을 의무화시키면서 연도별로 달성할 구체적 목표를 주어준 거죠. 각 기업은 2024년 판매하는 승용차 22%와 경상형 승용차 10%를 의무적으로 무공해 차량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부과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영국의 ZEV 전략인데, 이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는 이를 달성한 제조사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된다. 이걸 팔아서 제일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는 거죠. 미국은 2024년부터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네, mile per gallon. 다만 대선에 따라서 연비 규제는 양극단으로 달라질 수 있어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연비 규제를 당연히 내려주겠죠. 해리스 당선 시 바이든의 연비 규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당연 연도와 같이 10%대의 낮은 성장률을 미국이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유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럽이 되고 만약에 미국 쪽에서 살짝만 도와준다면, 연비 규제를 도와준다면 캐즘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연비 규제를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V자 반등은 없다. 박스권에서의 반등 정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사야 한다. 유럽 OEM사들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등 2024년 연간 가이던스 하향을 발표하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공통적으로 중국 내 판매 악화가 이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국에서 안 좋았다는 거죠. 따라서 주로 독일 3사 자동차들은 셧다운, 인력 감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직간접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 언급했고, 정치권에서는 독일판 이구안신, 폐차후 신차 구입 시 6,000유로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독일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려고, 자동차 산업을 지탱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025년에는 더욱더 화끈하게 반응을 하면서 판매량이 20% 정도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규제와 지원책이 동시에 적용이 확정되면 25년 유럽 시장 회복은 확실시 될 것이다. 네, 그렇죠. 반면 중국의 XEV 수입에 대한 관세 27에서 46%를 위한 유럽 회원국 투표는 10월 4일로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또 다시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관세부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중국 업체들의 판매 가격 감안 시 당장 판매 억제 효과는 제한될 것이다. SAIC나 BYD 이런 상하이 자동차인 것 같고 BYD 이들의 판매에는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다. 워낙 싸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와 보조금을 도입한 C 세그먼트 이상 차량 3만 수천 불 이상에 대한 판매 회복에 주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2025년 정책 변화에 의한 판매 회복을 2026년엔 저가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되죠. GM의 볼트가라시 나오고 폭스바겐 ID.E, 기아 EV 등 이런 판매 확대가 본격적으로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사이에 사서 기다려야 되는 거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사서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는 해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캐즘을 이야기한 모든 악재가 충분히 주가량에 선반영됐다고 봐야 하며 새로운 성장과 반등의 무게를 둔 긍정적 전략이 2차전지 전기차에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유럽 비중이 높은 삼성 SDI, 에코프로 BM,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4680의 동원 시스템즈,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은 좀 분할로 사서 가져가야 된다가 오늘 2차전지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밸류 체인인데 CL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봅시다. 올해가 314배, 내년은 53배. 네. 중국의 CATL은 올해 22.7배, 내년에 18배. 미국에서 장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LG엔솔이 25년에 퍼가 내려갑니다. 삼성 SDI는 13.1배, 이노베이션 20배, 파나소닉 7.2배, BYD 19배. 삼성 SDI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나아 보인다. 양극재도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벤 141배, 포스코 퓨처엠 116배. 너무 비싸죠? LG화학 14.8배. 유미코 벨기에 10.2배. 뭐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양극재도 비싼 모습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 따라서 V자 반등은 없다.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캐즘을 지나가고 있다. 25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잘 팔릴 것이다. 제도적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다. 26년에는 아주 저가 차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화랑을 나타낼 것이다. 미리 사두자. 이 정도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오늘 결론 봅시다. 빠른 섹터 체인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시점이다. 이 빠른 섹터 체인지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아마 이제 조건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제 오른 2차 전지 등이 과연 뒷심 부족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캐즘 일부가 극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따라 장기적 안목으로 의해서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해야 된다. LG엔솔과 4680 배터리인 동원 시스템의 TCC 스틸, 양극재 중 LNF나 에코프로 BM 바닥에 있는 것들 정도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은 트럼프 승리에 염두를 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 그 중에 가장 큰 게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두 가지 현상인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테슬라와 엔비디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강력하게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금리가 의외로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 이렇다면 또 바이오, 그 다음에 AI, 반도체, 다음에 이런 전기차 이런 쪽들이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정도면은 뭘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 리더였던 온전, 바이오, 양자 컴퓨터, 재건주는 2차 전지 상승세가 돌아오면서 돈이 빠져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이익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한번 추가로 오를 수 있는지 한번 시장에서 맷집 테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의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지만 2차 전지는 추가로 하루 이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추격을 하지 말고 보초벽만 세우고 빠질 때마다 사면서 길게 보자. 2차 전지는 이 정도의 스탠스이지 않을까. 원전, 바이오, 양자컴, 재건주는 상승시마다 조금씩 덜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덜어내서 2차 전지로 조금씩 가자. 이 이야기는 한 30%씩만 수익이 나면 덜어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이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소히 무너질지 매우 중요한 하루로 너무 빠른 판단보단 기존 보유 종목 상승 시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스위칭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신중한 전략을 추천을 해 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미 시장의 70% 이상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가 완벽하게 승리하면 또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배에서 내릴 상황은 아니다. 반대로 해리스가 승리하면 신재생 에너지, AI, 2차 전지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커버가 안 되는 건 신재생 에너지 뿐이죠. 신재생 에너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AI와 2차 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스위칭으로 가져갈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소외스러운 것은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이 카페 주소 복사해서 치고 들어오세요. 매일매일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관심 정보도 올려놓으니까 저희 카페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천천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의 뚝심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2차 전지는 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반도체는 또 뭐 쉬어갈 확률이 있고 온전히 오늘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를 보시고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재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라오면 이제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자. 너무 많이 실현시키면 20-30% 실현시켜서 2차 전지 쪽으로 건너가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어제처럼 화끈하게 올라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